오늘은 이렇게 귀신 손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딱 보면 알겠지만 제가 저기에 밴드를 붙이고 있죠. 고기 먹다가 고기에 정신이 팔려서 손을 대었는데 대인 상처를 무시하고 대충 생활했더니 그게 염증이 돼서 좀 일이 커졌어요. 그 와중에 제가 영상을 찍겠다고 이렇게 만듭니다. 병상투혼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뭘 해야겠어요? 구독이랑 좋아요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만드는 건 미니 라운드 토트백이야. 매번 좀 쉽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라운드를 피하는 경향이 있어. 그치? 아무래도 라운드가 들어가면 좀 만들기가 힘들어. 그래서 계속 그걸 피해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좀 단조로워지는 것 같아서 자기들이 지루해할 것 같아. 그래서 준비했어. 곡선이 많은 만들기 까다로운 토트백이야. 왠지 느낌에 오늘 잔소리 폭탄이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하고 봐줘. 내가 이번에 사용한 가죽은 실버색 양가죽으로 아주 특이하고 예쁜 가죽이야. 두께는 0.6 정도. 저 주황색 가죽은 훨씬 더 얇은 거야. 그런데 자기들은 이렇게까지 얇은 거 필요 없어. 필요 없는 이유는 뒤에서 나와. 이제 다들 알겠지만 더보기로 들어가면 패턴을 다운받을 수 있는 블로그 주소가 있어. 그거 클릭하고 들어가서 패턴을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갖고 와. 그러면 이런 모습일 거야. 아직은 패턴 공짜고 자기들이 다운받는데 다른 조건은 없어. 그냥 누구나 아무나 다 다운받을 수 있어. 그런데 패턴을 공짜로 그만 주라는 말도 들려서 사실 조금 고민 중이긴 해.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짜니까 마음껏 받아가. 패턴 A하고 B를 가져와서 패턴 A 이 선을 잘라. 그래서 패턴 B 이 선에 맞춰서 올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지.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테이프 붙여서 딱 연결한 거야. 그리고 나서 외곽선 그대로 잘라서 가져오면 짠! 이런 거는 간단하지. 핸들은 여기를 잘라서 이 선에 맞춰서 올려 붙인 다음에 길게 자르면 돼. 손잡이 길이가 290mm니까 그거에 맞춰서 자른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자를 때 D링 패턴도 자를게. 그렇게 잘 나오면 이렇게 패턴이 두 개야. 안감 패턴 A, B 가져와서 여기를 잘라서 이 선에 맞춰서 올려 붙여. 그리고 나서 외곽선대로 잘라오면 이런 모습이야. 이거는 바닥 패턴인데 여기 이 점선대로 잘라서 가져오면 돼. 이렇게 잘 나오라는 거야. 엉뚱한 선 잘라오지 마. 원래는 보강제를 패턴하고 똑같이 잘라서 시접으로 접어서 만들려고 그랬어. 그런데 결론은 그 방법은 망했어. 안 이뻐. 왜? 어떻게 망했는지는 이 영상 맨 뒤에서 쿠키 영상으로 보여줄게. 망한 거는 어쩔 수 없고 가죽 다시 잘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지금서부터가 진짜야. 겉 가죽은 대충 이 정도 크기로 자르면 되고 안감의 가죽 부분은 저 패턴보다 조금 크게 만들어서 가져오면 돼. 나는 지금 안감 가죽을 두 개를 한꺼번에 만들 거야. 그래서 저만한 크기로 잘랐어. 안감 가죽 뒷면에 50g짜리 부직포를 붙이고 두 개가 필요하니까 반으로 잘라. 그러면 이런 모습이지. 원래는 이렇게 만들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 얇은 가죽으로 내가 만든 거야. 그런데 자기들은 이렇게까지 얇은 가죽으로 만들 필요 없어. 그렇다고 엄청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냥 살짝 좀 두꺼워도 된다는 건데 다들 너무 극단적으로 막 두꺼운 걸로 만들고 막 두꺼운 걸로 만들고 나서 나중에 네가 그랬잖아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리고 겉가죽 뒷면에도 50g짜리 부직포를 붙여. 당연히 앞판 뒷판 해서 두 개 만들어야지. 아 그런데 지금 보니 이 패턴이 밑에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다 잘려 있잖아. 이렇게 된 이유는 다들 알겠지만 앞에서 내가 1차전으로 망한 전투를 치렀어. 그러다 보니 저기가 저렇게 잘려 있는 거야. 어차피 저건 잘라야 돼. 그러니까 저 부분을 미리 자르든지 나중에 자르든지 그건 각자 마음대로 해. 겉가죽 가져와서 이 윗부분을 이렇게 반듯하게 잘라와. 그리고 뒤집어서 이 위쪽에 보강 테이프를 붙일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70mm 내려와서 표시하고 이쪽도 70mm 내려와서 표시하고 두 선을 이어줘.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저 예쁘게 자른 쪽서부터 보강 테이프를 붙여. 뭐 대충 70mm 넘어가지 괜찮아. 최소한 70mm 이상 붙이란 얘기야. 또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지? 그건 나도 인정하는데 일단 나 믿고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오고 안감 상단띠 이것도 똑같아. 겉가죽에 보강 테이프 붙인 것처럼 그 정도 면적으로 붙이면 되는데 저거는 위에 반듯하고 깔끔하게 안 잘랐잖아. 깜빡 까먹은 거고 보강 테이프 붙인 다음에 반듯하게 잘랐어.
보강 테이프 작업한 겉판 2개 다 가져와. 가죽 쪽에서 패턴 올리고 내가 설명하는 거 잘 들어. 위쪽에 이 간격은 대충 5mm 정도만 떨어뜨려서 패턴을 놓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표시하는 이 윗부분 라인은 패턴하고 똑같이 자르고 그 외에 여기는 10mm 테이프 붙이고 10mm 테이프 바깥으로 잘라. 여기서 주의점은 이 위에 라인을 패턴하고 아주 똑같이 잘라야 돼. 어렵지? 그게 까다롭다는 거야. 그나마 요령이라면 겉판 2개를 양면 테이프로 잠깐 이걸 나중에 들으니까 참 쓸데없는 소리를 참 정성스럽게 했더라고. 좀 편하게 만드는 꼼수를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만들 때 그렇게 편할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쉬운 거를 너무 복잡하게 얘기해서 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그냥 편집했으니까 각자 알아서 잘 잘라.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임시로 붙인 상태에서 4장을 동시에 잘라. 윗부분만 자르라는 거야. 이렇게 자르면 돼. 대박 어렵지? 자기들도 이렇게 자를 수 있어? 너무 어려울걸? 4장을 동시에 똑같이 잘라야 되는 이유가 있어. 나중에 이거를 기름에 해서 맞춰 붙여야 되거든. 그런데 오차가 있으면 너무 보기가 싫어. 그래서 똑같이 잘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곡선이 많으면 예쁜데 어려워. 어려운데 그만 가르쳐 줄까? 어떻게 할까? 윗부분은 정확하게 패턴하고 똑같이 잘랐고 그 외 3군데는 10mm 테이프 붙이고 저 세모 부분 있지? 저기를 볼펜으로 표시해서 그려봐. 나는 일단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한 다음에 나중에 점을 이어서 선을 표시했어.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각자 편한 대로 그리면 돼. 그리고 10mm 테이프 안쪽을 볼펜으로 그어서 표시해. 이 선이 나중에 바느질 라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10mm 테이프 바깥선을 잘라. 그리고 테이프 떼고 이제 저 삼각형 저기 예쁘게 그려서 완성할게. 이렇게 그려오면 돼. 겉판 또 한 장도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서 가져와. 이번에는 안감 만들게. 안감 만드는 것도 겉가죽 만드는 거랑 거의 비슷해. 딱 보면 알겠지만 이 윗라인은 패턴하고 똑같이 자른 거고 나머지는 대충 패턴보다 크게 잘라온 거야. 그래서 패턴을 딱 올려보면 이런 모습이야. 저 대충 크게 한 게 너무 대충 크게 했어. 그럼 이제 패턴에 저 자석 들어가는 자리 있지? 저거를 표시해줘야 돼. 그래서 나는 저 펀치로 콩 하고 한번 찍어서 구멍 냈고 그 패턴을 윗선에 딱 맞춰서 올린 다음에 은펜으로 자석 들어갈 위치 표시했어. 그리고 뺑 돌면서 10mm 테이프 붙이고 원래 10mm 테이프가 베이지색이잖아. 그런데 그걸로 붙이면 자기들이 잘 안 보일까봐 내가 일부러 저런 색깔 있는 10mm 테이프를 산 거야. 저게 더 비싸. 그런데 일부러 그걸 산 거야. 내가 자기들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좋아요를 꼭 눌러야 돼. 좀. 그리고 나서 테이프 안쪽 선을 은펜이든 볼펜이든 뭐 마음대로 표시하고 테이프 바깥 선으로 자르고 테이프를 다 떼면 돼. 너무 쉽지? 그리고 이거는 원래 다른 데서 가르쳐줄 꼼수인데 여기서 미리 가르쳐줄게. 집에 혹시 저렇게 큰 원형 펀치 가지고 있어? 나는 저 사이즈를 왜 샀는지 모르겠어. 참 쓸모없는 사이즈라 거의 안 쓰는 원형 펀치야. 그런데 이럴 때 쓰면 좋아. 저 원형 펀치 사이즈가 23mm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마분지 같이 그냥 아무거나 못 쓰는, 안 쓰는 두꺼운 종이를 가져와. 내가 쓴 거는 방한지야. 그래서 두꺼운 종이에 구멍을 하나 내고 그리고 VXP 제일 얇은 거를 똑같은 원형 펀치로 2개 찍어와. 그리고 자석 들어갈 자리에 두꺼운 종이를 올려서 그 동그라미만큼만 본드칠. 그리고 동그란 VXP 한쪽에 본드칠. 저 자석 다는 위치에 VXP를 붙이려고 하는데 좀 깔끔하게 붙이려고 꼼수를 쓴 거야. 그런데 원래 이 방법은 이럴 때 쓰지 않고 정말 기묘하게 쓸 때가 있어. 그때 또 가르쳐 줄 거야.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 맛보기고 이 방법은 여기저기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꼼수라서 자기들이 한번 보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원래 여기서는 굳이 이 방법으로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이유로 일부러 만든 거야.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본드 다 말린 다음에 붙이면 안 보이는 곳이라도 좀 깔끔하겠지. 본드 다 말랐으면 VXP를 예쁘게 붙여.
이 모양으로 안 붙이고 대충 잘라서 붙여도 돼. 단 자기들이 어떤 모양으로 보강제를 잘랐는지 밖에서 그 실루엣이 보일 수도 있어. 그러면 패턴 올리고 정확한 자석의 위치를 펀치로 찍어. 참고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석의 이 다리 위치가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거는 강력 자석이냐 비행 자석이냐에 따라서, 자석의 종류에 따라서 이 다리의 넓이가 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석이랑 이 위치가 좀 안 맞다면 적당히 알아서 타협해서 정중앙에 찍으면 돼. 자석의 종류까지 다 얘기하기엔 너무 말이 많아질 것 같아. 이렇게 자석을 달 곳에 펀치를 찍었으면 혹시 모르니까 이게 정중앙이 맞는지 자로 한번 재보는 것도 좋아. 자석의 위치를 잘못 찍었다면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그럼 뭐 한쪽에는 앞놈 달고 다른 한쪽은 순놈 달고 그렇게 자석을 달면 돼. 자석 다는 거는 너무 쉽고 누구나 다 해. 그러니까 자석 잘 달아서 가져와. 사실 매번 편집할 때마다 시간에 엄청 쫓겨서 만들거든. 이게 너무너무 교육적인 영상이라 길면 지루하잖아. 그래서 내가 할 말만 딱딱하고 시간을 막 쪼개면서 해. 그런데 오늘은 할 말 다 하면서 편집하고 더빙 뜨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요새 긴 영상이 대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짧은 영상이 대세였잖아? 요새 그렇진 않대. 그래서 대세를 따르고 있는 거지. 다시 짧은 영상이 대세라 그러면은 짧게 줄일 거야. 아닌가? 만약에 아니면은 댓글로 남겨줘. 짧게 할게. 이렇게 안감 가죽 부분 위쪽에 자석 다 달았고 뒷면에서 본드 칠하고 본드 다 마르면 보강 테이프를 붙여. 이번에는 손잡이랑 디링 고리를 만들게. 손잡이랑 디링 고리 모두 2개씩 만들어야 되고, 손잡이에 들어가는 보강제는 라바 스펀지 얇은 걸 넣었고, 디링 고리에 들어가는 보강제는 VXP를 넣었어. 손잡이 가죽 뒷면에 본드 칠하고, 디링 고리 가죽 뒷면도 본드 칠하고, VXP 본드 칠하고, 본드 얇게 발라야 되고 바짝 마른 다음에 붙이는 거야. 잊어버리지 마. 아니 본드 두껍게 발라도 돼. 두껍게 바르더라도 아주 골고루 두껍게 바르면 괜찮아. 그런데 두껍게 바르면 마르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겠지? 이거는 내가 일부러 본드 칠하자마자 떼어놓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놔뒀어. 이거 봐봐. 본드 칠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냥 말리면 이렇게 본드 막 같은 게 생겨. 저것 때문에 나중에 붙일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본드칠을 하자마자 떼어놔야 돼. 안 띄워놓으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거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아유, 잔소리 너무 한다. 이제 잔소리 그만할게. 본드 다 말랐으면 라바 스펀지 뒤에 스티커 떼고 붙여. 여기서 사용한 라바 스펀지가 그냥 라바 스펀지가 아니고 고발포 라바 스펀지라는 거야. 고발포 라바 스펀지가 기분에 조금 더 얇은 느낌이 들고 일반 라바 스펀지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 뭐 내 느낌에는 그래. 그래서 나는 그냥 라바 스펀지보다 고발포 라바 스펀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 뭐 아주 약간의 차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라바 스펀지 쪽에 본드 칠하고 또 다른 가죽 한쪽에 본드 칠하고 디링고리 만드는 것도 가져와서 VXP 쪽에도 본드 칠하고 가죽 뒷면에 또 본드 칠하고 본드 다 마른 다음에 나처럼 붙이면 돼. 그리고 잊지 말고 롤러로 밀어줘. 디링고리 만들 것도 붙이고 롤러로 밀고. 그래서 디링고리 패턴이랑 똑같은 크기로 2개 만들고 나서 양쪽 끝부분을 살짝 피아를 해줘. 그래야 이렇게 딱 접었을 때 끝부분이 뭉툭하지 않고 예쁘겠지. 저 피알 도구가 없어도 돼. 그냥 카타카를 날을 길게 빼서 피알해도 충분하니까 굳이 저걸 살 필요는 없어. 그런데 저 펀칭보드 위에서는 하지 마. 저게 잘 안 돼. 유리판 위에서 하는 게 가장 좋아. 저거 피하라는데 약간의 요령이 필요해. 그런데 그거 말하려니까 배고파서 안 되겠다. 다음에 얘기할게. 그리고 손잡이 패턴하고 똑같이 2개 잘라오면 돼. 이렇게 2개 잘랐고 이 패턴을 봐. 양쪽 끝에 이렇게 표시가 있지. 이 표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만 새들 스티치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손잡이 가죽 위에 패턴 올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이렇게 표시를 해. 표시하고 위아래 라인 테이프 붙이고 그리프 쳐서 가져와.
지금까지 만든 거 다 가져와봐. 이제 기리매를 할 거야. 잘 들어. 손잡이는 여기 기리매 후놀이 기리매. 이 디링고리는 여기 기리매 두 번만 하면 돼. 겉면 가죽 2장 다. 이 윗부분만 기리매만 2번 아니면 3번. 이 가죽 두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나는 얇은 가죽을 썼고 기리매만 2번씩 했어. 이 안감 가죽도 요 윗부분만 기리매 2번 아니면 아니야 이건 2번만 하면 돼. 자 이제부터 인내심을 갖고 기리매 잘 해서 가져와. 나는 이번에 그레이색으로 기리매를 했어. 전에도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요새 기리매 바를 때는 이 도구를 사용하고 이거는 쿠팡에서 샀어. 그런데 쿠팡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클릭해서 사면은 내가 돈 벌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할 줄 몰라서 연결을 시킬 줄 몰라.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따라 들어가는 거는 난 할 줄 모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쿠팡에서 찾아서 사. 그리고 후놀이를 바를 때는 이 공병을 많이 쓰고 지금까지 써본 바에 의하면 기리매 바를 때 이 도구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 나한테는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내가 변덕이 심해서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거야. 아 이거 광고 아니야. 다들 알고 있을 거야. 내가 맨날 광고 들어오라고 기도하는 거. 아 그리고 잔소리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할게. 기름에 바르다가 저렇게 살짝 넘치면 물티슈로 닦잖아. 이거 되도록 빨리 닦아야 돼. 5분 10분 15분 한참 있다 닦으면은 안 지워져. 그러니까 제발 넘치자마자 바로 닦어. 그리고 2번째, 이게 시간이 지나서 안 닦이니까 물티슈로 아주 빡빡 문질러서 닦어. 아주 가죽이 다 벗겨지도록 닦아. 제발 그러지 좀 마. 아니 가죽이 무슨 죄야. 그렇게 박박박박 닦아서 다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고 가죽이 이상하다 이런 소리 하고 가죽을 물티슈로 그렇게 빡빡 닦으면 안 돼. 알았지? 그러지 마. 내가 오늘 아주 나를 잡았어. 잔소리가 아주 대박이지? 다음서부터는 잔소리 안 할 거야. 오늘만 할 거야. 자기들이 내가 기림이 하는 영상을 볼 때가 별로 없잖아? 또 이 영상만 보여주면 지루하고.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만해 좀. 자, 이제 바닥 만들게. 바닥 가죽 안쪽 면에 50g짜리 부직포를 붙여. 그리고 나서 가죽 겉면에 패턴을 올리고 패턴하고 똑같이 그려. 뭐 볼펜으로 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나서 잘라. 나는 평소에 칼로 다 자르지만 이런 곡선은 가위로 잘라. 그리고 나서 이 패턴을 다시 한 번 더 자르는데 이번에는 내가 지금 표시하는 이 안쪽 선을 자르는 거야. 패턴 2장 그리는 게 귀찮아서 패턴 1장으로 재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작게 자른 패턴을 SL 위에 올리고 똑같이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또 잘라. 지금 자른 보강제를 바닥 가죽 안쪽 중앙에 붙일 거야. 그러니까 가죽에 조그맣게 10mm 테이프 하나씩 이런 식으로 붙여. 그러면 정확한 중앙 값이 나오고 SL을 올린 다음에 SL 들어갈 자리 표시하고 가죽 쪽 본드 칠하고 SL 한쪽 본드 칠하고 본드 다 마르면 보강제 붙이고 종이 테이프 떼고 롤러로 밀고. 간단하지? 앞판 2개 만든 거 가져와봐. 그리고 요 패턴도 가져와. 이게 뭐냐 하면 앞에서 패턴 요렇게 자른 조각이야. 그 조각을 다시 가죽 위에 올린 다음에 중심을 표시해. 솔직히 그냥 대충 만들려고 그랬는데 자기들한테 대충 하라고 그럴 수가 없어서 암튼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꼬매야 돼. 접어서 꼬매는 거야. 모두 다. 이것도 대충 이 정도 그리고 꼬매려고 그랬는데 자기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서 가운데 선을 다시 또 그렸어.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접겠지. 나는 미싱으로 호로록 박았고 자기들은 손으로 바느질 하면 돼. 바느질 다 해서 가져오면 이런 모습이야. 저 상태에서 조금 더 손을 봐야 되는데 귀찮아서 주름을 저 정도로 만들고 끝을 내려고 했거든.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좀 수정했어. 그건 뒤에서 나와. 그리고 나서 가죽 양쪽에 양면 테이프 붙이고 가죽 2장을 마주보게 붙이지. 2장을 마주보게 붙이면 이런 모습이고 이거 붙일 때 가죽 2장 이 윗부분은 정확하게 맞아야 돼. 다른 데는 오차가 있어도 괜찮고 이 윗부분만 정확하게 맞춰.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양쪽 모두 다 새들 스티치. 이때 맨 위에 이 부분은 2번 감고 시작하는 거야. 2번 감지 않고 여기부터 바느질을 시작하면 나중에 이 끝에가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꼭 2번 감고
꼬매야 돼. 다 바느질해서 가져와. 바느질 다 하면 이런 모습이고, 양면 테이프 떼고 저기를 배갈라서 붙일 거야. 그러니까 이쪽 본드 칠하고 뒤집어서 반대편도 본드 칠하고, 본드 다 마르면 배갈라서 붙여. 배갈라서 붙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지? 나처럼 붙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롤러로 밀어서 확실하게 납작하게 해줘.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나는 이거 만들 때 귀찮으니까 이렇게 바느질한 삼각형 부분을 본드칠해서 한쪽으로 완전히 눕혀서 붙이고 끝내려고 그랬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모양이 너무 미워. 나도 웬만하면 그냥 만들려고 그랬지. 그런데 그 모양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싫더라고. 그 비교 사진은 나중에 뒤에서 보여줄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기서 이거를 완전히 본드칠해서 완벽하게 붙여버리지 말고 양면 테이프로 잠깐만 붙여. 나중에 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바닥 가져와서 저 보강제에 너무 딱 붙여서 그리프 뚫지 말고 보강제에서 대충 2mm? 뭐 대충 그 정도 떨어져서 그리프를 다 찍어서 가져와. 그리프 다 찍으면 이런 모습이야. 보강제에서 얼만큼 떨어져서 어떻게 찍었는지 보이지? 그럼 이거 한쪽에 잠깐 놔두고 본드 다 말랐으니까 여기 주름을 접을게. 이거 접을 때 주의점은 이 선이 어긋난 곳이 없이 일정하게 다 맞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예뻐. 자기들은 본드로 칠해서 붙이는 거 아니니까 양면 테이프 조금씩 해서 저 선에 맞춰서 대충 붙여놔. 그리고 나서 이 표시선을 그리프로 찍는데 이것도 잘 봐봐. 이 선에 딱 맞춰서 그리프 찍는 게 아니고 이 선에서 1에서 2mm 정도 살짝 떨어져서 그리프를 찍는 거야. 내가 그리프 찍은 모습 보이지? 저렇게 찍으면 돼. 아, 이거 그리프 찍을 때 저 바느질한 부분 거기 찍으면 안 돼. 바느질한 곳을 그리프로 찍으면은 바느질이 끊어지니까 그 바느질한 곳을 숑숑숑숑 잘 피해서 그리프 뚫어야 돼. 그런데 내가 뚫으라는 곳을 그냥 뚫으면 저 삼각형 바느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신경 안 쓰고 그냥 뚫으면 돼. 그렇게 그리프 다 뚫어서 가져와. 이제 겉가죽이랑 바닥이랑 이어 붙일게. 바닥 앞면 저 끝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그 전에 이 바닥에 십자로 중심선을 표시했어. 이렇게 이 중심선을 표시해야 되고 이 중심선이랑 가름소리랑 맞춰서 붙이는 거야. 다 붙이면 이런 모습이 되고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 하면 돼. 실의 길이는 이 둘레의 4배. 바느질 다 했으면 그냥 편하게 매듭 짓고 마감해. 그리고 이 시접이 너무 넓으니까 절반 이상 잘라줘. 좀 깨끗하게 정리해줘. 깔끔하지? 그리고 나서 뒤집어. 그런데 와,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그래도 뭔가 더 하는 게 귀찮아서 일단은 밀어붙였어. 그래서 디링고리 가져오고 본드 칠하고 본드 다 마르면 붙이고 다시 또 디링고리에 본드 칠하고 가죽 가름솔 부분에 본드 칠해서 본드 다 마르면 이렇게 붙이지. 이거를 붙이면서 계속 고민하는 거야. 저 바닥 부분을 수정할까 말까. 아, 귀찮다. 뭐 그런 거. 자, 자기들도 보고 판단해봐. 이거를 수정을 안 하고 그냥 만들면 바닥이 이런 모양이 돼. 자기들이 봐도 너무 안 이쁘지? 바닥이 이렇게 둥근 모양이 돼야지. 아무리 귀찮아도 이거는 수정해야 되겠더라고. 자기들 생각도 그렇지? 자, 이제 수정할게. 먼저 가방을 뒤집어.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먼저 붙어있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떼고 가위로 이렇게 잘라. 이 부분을 도려내는 거야. 바닥하고 연결한 이 바느질을 건드리면 안 돼. 거기하고 상관없이 요렇게 잘라 버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좀 펴줘. 그러면 된 거야.
비교 컷을 보여줄게. 이쪽은 수정 전, 이쪽은 수정 후야. 수정 전도 이상하지만 수정 후도 이상하다고? 아니야. 이게 지금 100% 완성한 게 아니야. 좀 더 손을 봐야 돼. 그래서 이상하게 못난 이로 보이는 거야. 안쪽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야. 가방 겉판은 이렇게 완성. 손잡이 가져와서 바느질 할게. 앞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바느질 한다고 내가 알려줬잖아. 그대로 바느질을 해서 가져오면 돼. 마감 매듭은 바늘 한 개를 일단 한쪽으로 보내고 실 위에 목공풀 바르고 한번 묶어. 그리고 바늘을 다시 바늘 구멍으로 통과. 어느 바늘 구멍이든 크게 상관없어. 두 개 다 각각 다른 구멍으로 나와도 상관없고. 그래서 구멍을 통과한 실을 바짝 잘라. 아주 바짝. 그러면 손잡이 완성이야. 이제 안감 가방을 만드는데 앞에서 만든 가방이랑 만드는 법은 거의 비슷해. 그래서 안감 만들 때는 내가 떠들지 않을 거고 자막으로 설명할게.
이렇게 만들면 안감 가방 완성. 너무 쉽지? 이제 지금까지 만든 거 다 가져와. 손잡이 달고 안감 가방 넣고 그렇게 해서 완성할 거야. 손잡이 2개를 나란히 놓고 패턴을 올린 다음에 어디까지 본드 칠할 건지를 정해. 패턴에 여기까지야 라고 표시돼 있거든. 그 위치를 가죽에도 표시해. 나는 종이 테이프로 이런 식으로 표시했어. 그러면 종이 테이프 아래쪽에 본드 칠하고 4군데 앞뒤 모두 다 본드 칠해. 그리고 안감 저기부터 시작해서 삥 돌면서 윗라인에만 본드칠을 해. 바느질 할 정도만 본드칠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저 손잡이 들어가는 부분 있지? 저기만 조금 더 넓게 본드칠하면 돼. 그렇게 안감 바느질 라인에 본드칠하고 손잡이 가져와서 겉가죽에 정확하게 손잡이를 붙여. 당연한 얘기지만 2개 다 붙여야지. 그리고 나서 이것도 윗라인에 쭉 돌면서 본드칠을 다 해. 이런 구석구석에 본드칠을 잘해야 돼. 아니면 나중에 저기가 들떠. 그러니까 꼼꼼하게 본드칠 잘해. 처음에는 여기를 늘 그렇듯이 양면 테이프로 붙였었어. 그런데 양면 테이프로 붙이다가 곡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못 붙이겠어. 나중에 다 들뜰 것 같았고, 그래서 양면 테이프 다 떼고 본드를 칠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양면 테이프는 시도하지 말고 그냥 본드를 칠해. 본드 다 말랐으면 안감 가방 넣어서 제 위치에 제대로 딱딱 붙이면 돼. 붙일 때 제일 먼저 저 손잡이 있는 쪽부터 붙이는 게 훨씬 나을 거야. 겉가죽하고 똑같은 위치에 붙이는 거야. 내가 이 가방 만들 때 맨 처음에 얘기했었지. 까다롭다고. 이게 까다로운 거야. 만약에 겉가죽이랑 안감 가방의 사이즈가 1mm만 달라도 완성도가 떨어져 보여.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겉가죽이랑 안감 가방이 똑같아야 돼. 나는 완벽하게 똑같이 잘랐지만 붙이는 과정 속에서 아주 살짝살짝 오차가 생기더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자를 수 있었냐? 그 방법도 뒤에 쿠키에서 보여줄게. 암튼 똑같이 잘라서 붙인다는 게 쉽지 않아. 귀엽고 예쁜 가방인데 그게 조금 까다로워. 그렇게 겉가죽이랑 안감을 잘 붙이면 이런 모습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뺑 돌면서 라인 테이프를 붙여. 이 또한 쉬워 보이진 않지? 어쨌거나 다 붙이면 이런 모습이야. 이건 뭐 어렵진 않아. 그냥 신경 써서 잘 붙이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리프로 구멍 뚫어. 라인 테이프 떼고, 실 길이는 저 라인 테이프 길이의 4배로 하면 되겠지? 새들 스티치는 D링이 있는 여기부터 시작하면 돼. 새들 스티치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편집한 시간을 보니까 너무 기네. 그래서 바느질 하는 건 안 보여줄 거고, 나중에 매듭 지을 때 D링이 있는 여기 가죽하고 안감 사이로 바늘을 빼서 묶으면 돼. 바느질 다 하면 완성이니까 완성해서 가져올게.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어. 어때? 마음에 들어? 내가 이거를 만든 이유가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생긴 가방을 들고 왔는데 작지만 쓸모있고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만든 거야. 복잡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만드는데 까다로운 거는 있어. 어느 만큼 들어가냐 하면 핸드폰이랑 차키랑 지갑이랑 뭐 그 정도는 들어가. 아주 작은 가방은 아니고 집 앞에 가볍게 나갈 때 들고 나가기는 좋아. 그리고 다들 하도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D링 고리를 달았으니까 뭐 메고 다닐 사람은 긴 끈 연결시키면 되겠지. 지금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귀찮아도 바닥을 수정하길 잘했지. 바닥을 수정하지 않았으면 많이 미웠을 것 같아.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뒤에 쿠키 영상이 3가지나 있으니까 그거 다 보고 나가. 와, 오늘 별거 아닌 거 만드는데 정말 역대급으로 길었다. 긴 영상 보느라고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만들어서 가져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원래는 보강제를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잘라서 이렇게 접어서 만들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기리매가 까다로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접어서 만들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 그거는 나의 너무 야무진 꿈이었어. 접다가 성격이 나빠질 뻔했어.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만들려면 가죽이 더 얇아야 돼. 내가 얇은 가죽으로 만든다고 그랬지만 이 정도로는 택도 없어. 그래서 접어서 만드는 방법은 망했어. 와우.
가죽 2장, 안감 2장, 4장을 모두 폭에서 한꺼번에 자르면 오차 없이 기가 막히게 자르겠지? 나는 그렇게 잘랐고 그 비밀은 이거야. 촬영. 내가 촬영을 마쳤어. 내가 실력이 좋아서 똑같이 자른 줄 알았다고? 아무리 실력 좋은 사람도 4개를 단 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똑같이 자를 순 없어. 그래도 내가 손으로 잘랐다고 뻥칠 걸 그랬나? 영상 촬영 다 끝나고 그 다음날 마감이 너무 형편없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시 또 후놀이 칠하고 기림에 칠하고 그냥 웬만하면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게 싫어서 접어서 만들려고 그랬던 건데 결국에는 저렇게 다 꼬맨 다음에 또 손을 봤다는 거. 자기들도 만들려면 아마 그래야 될 거야.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 건데. 아, 너무 신경 쓰여.